그런데 지명된 오늘 바로 논란 하나가 불거졌습니다. 이원석 후보자가 몇 년 전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로 현직 부장판사를 수사할 때 영장 청구 계획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를 법원 측에 유출했다는 겁니다. 당시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KBS가 그 일부를 입수했습니다.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2016년 법조계 비리로 번졌던 정은호 게이트.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. 사업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. 그런데 이 부장판사가 구속되기 넉 달 전부터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이원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의 이름이 법원행정처 내부보고서에 오르내렸습니다. 대외비라고 적힌 이 문건. 이원석 당시 부장검사가 전화로 계좌 추정 영장 청구 계획을 알려줬고 다음 날 실제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수표 10장이 부장판사에게 건너갔다거나 차량을 사줬다는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도 상세히 전해졌습니다. 검찰 내부 일종의 수사기밀이 법원 수뇌부로 보고된 정황인데 이 문건은 2017년 사법농단 수사 당시 검찰에 압수됐습니다. 조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자는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후 그는 관련 재판에 출석해 이 후보자가 먼저 연락해 필요한 것은 알려주고 공유하자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이 후보자가 해당 윤리감사관과 통화한 횟수는 40여 차례. 주요 내용이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건 35차례에 이릅니다. 이를 토대로 사법농단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혐의 입증 상황과 당사자 진술,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법원 측에 알려줬다고 봤습니다. 다만 이 후보자가 당시 재판 당사자는 아니어서 그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법원 행정처의 감사, 징계 담당자에게 비위법관 인사조치를 위한 절차에 관해서 통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.